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다면 본인 스스로가 현재 조선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이 죽어 상을 치르기 위해 상복을 입어야 된다면 몇 년을 입는 게 예의에 어긋남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선 18대 임금인 현종이 재위하던 시기는 왕으로서의 업적이나 대외적인 이슈가 전혀 없는 굉장히 평범한 왕이었는데, 유일하게 가장 큰 이슈였던 것이 즉위 원년과 즉위 말년에 벌어진 두 번의 예송 논쟁입니다. 우선 예송 논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인조의 계비였던 자이대비는 효종, 현종 때에 이르러서도 계속 살아있었는데, 효종과 효종의 와이프가 죽자 자이대비는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는지를 놓고 붕당끼리 싸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이대비는 인조의 첩으로서 효종과 효종의 와이프보다는 나이가 어렸지만 서열은 위에 있었는데, 효종도 마찬가지로 소현세자가 죽으면서 적장자가 아닌 차남으로서 왕위에 오른 상황이다 보니 장남이면 상복 3년, 차남이면 상복 1년이라는 예법이 있어 그걸 몇 년으로 정해서 자이대비에게 상복을 입힐지를 논쟁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예송 논쟁 전후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매번 한국사를 공부해도 바뀌어가는 붕당 이름 때문에 어디 붕당이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시기에 어떤 붕당이 있었는지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아 오늘 그 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 건국 시점까지 이성계를 도와 활약한 공신 세력들을 훈구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망해가는 고려를 그나마 지탱해주던 것이 지방의 향촌 신진 사대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이 건국되면서 조선 건국공신 세력들인 훈구파와 조선의 새로운 바람을 가져다주는 신진 사대부들이 해병할이니 기득권이니 하며 서로 자기들만의 세력을 형성하고 정치적 줄다리기를 해오게 됩니다. 때문에 7대 왕인 세조가 갈수록 커져가는 훈구파의 견제와 왕권 강화를 위해 살인파의 근간이 되는 김종직을 발탁함으로써 처음 살인파의 출발을 알리게 되고, 이후에도 갈수록 막강해지는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 구대 성종 때부터는 김종직의 사상에 큰 영향을 받거나 그에게 직접적으로 수학한 살인파들이 정계에 대거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산군은 항상 근로조질 생각만 하는 살인파 때문에 친모가 죽었다고 생각해 두 번의 사화를 일으키게 되면서 살인파를 대부분 숙청하게 되었는데, 이후로도 이어진 살인파에 대한 숙청은 두 번의 사화를 더 거치게 되면서 거의 전멸되다시피 했으나, 성리학을 연구하며 숭상하는 학자들은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살인파들은 14대 선조 때에 이르러 인사권한을 가진 이조전랑 자리를 놓고 각자가 미는 사람들을 앉혀야 된다며 다툼이 일어나게 되니, 이때 처음으로 살인파가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후 16대 임금인 인조를 반정을 통해 왕위에 올리기 전까지 서인은 정계에서 거의 힘도 못 써보고 찌그러져 있던 상태였지만, 동인은 선조 때부터 지지를 받으며 세력을 점차 키워왔으나, 서인이었던 정철을 중심으로 대동계의 정렬입이 동인과 함께 모반을 꾀하려 한다는 누명이 씌워져 1589년 기축옥사가 일어났고, 이 때문에 큰 타격을 받은 동인은 서인에 대한 보복을 위해 정철의 처벌 문제를 놓고 온건파 남인, 강경파 북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세자 건조 문제를 놓고 광해군을 지지하냐 영창대군을 지지하냐에 따라서 북인은 대북과 소북으로 나뉘었으며, 영창대군과 그를 지지하는 소북파를 제거하기 위해 대북파가 개축옥사를 일으키게 되면서 소북파는 대부분 괴멸되고, 서인이 이때를 틈타 인조반정을 통해 재등장하며 광해군과 함께 북인 계열은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조를 왕으로 세웠던 서인들이 공공연히 도를 넘는 행동을 일삼자 이번에는 인조가 기축옥사 이후 밀려나 있던 남인을 대거 등용하게 되면서 남인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두 번의 예송 논쟁, 즉 현종 말년에 일어난 갑인예송에서 현종이 남인의 편을 들어주며 남인이 득세하였으나, 이를 안이 굽게 보던 서인이 숙종 때에 경신 황국이 일어나면서 정권을 뒤집게 되고, 이 서인들이 각자의 사상과 이상에 따라 나뉘게 되면서 노론과 소론으로 또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23대 임금인 순조가 즉위하며 안동 김씨와 풍양조 씨의 세도 정치가 시작되기 전까지 약 70여 년 동안은 노론과 소론은 조선을 둘로 나누어 권세를 잡아갔는데, 숙종, 경종, 영조, 정조로 이어지는 와중에 붕당의 폐해는 갈수록 심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예송 논쟁, 이 말뜻을 먼저 살펴보면 예를 가지고 송을 가리다라는 뜻으로 쉽게 말해서 뭐가 예의에 맞고 어긋나는지를 놓고 논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1659년 효종이 죽고 현종이 등극하면서 인조의 첩이자 효종에게는 계모였던 자이대비의 복상 문제,
즉 효종을 차남의 예에 따라 기년복 1년으로 할 것인지 장남의 예에 따라 참최복 3년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서인과 남인의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남인은 원래 장남이 왕위를 잇는 것인데 효종은 왕위를 계승했으니 차남이라고 할지라도 장남의 예로서 자의대비가 참최복 3년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반면 서인은 효종이 장남이 아니라 원래부터 차남이었기 때문에 자의대비는 기년복 1년만 입으면 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인 대장이었던 송시열이 바득바득 우기며 무조건 기년복 1년만을 외치게 되면서 당쟁이 거세지자 현종은 예송에 대해 그만 좀 언급하라는 어명과 함께 서인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서 자의대비 복상 문제는 기년복 1년으로 확정이 되니 이걸 바로 기해 예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1674년 이번에는 효종의 와이프인 효숙 왕대비가 죽자 또 예송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15년 전과 마찬가지로 효종비는 대비서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인지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인지를 놓고 서인과 남인이 또다시 다투게 되는 갑인예송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가래에 의하면 대비가 죽었을 경우 중궁전 서열이 첫 번째면 1년, 두 번째면 9개월만 상복을 이루면 됐는데 효종의 와이프인 자의대비가 아직 살아있으니 서열은 두 번째라며 9개월만 입으면 된다고 주장하는 서인과 현재 기준으로 직전 왕의 엄마니까 서열 첫 번째로서 1년을 입어야 된다는 남인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현종이 나서며 효종비는 국왕의 정부인이기 때문에 기년복 1년으로 해야 된다며 이번에는 남인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여담으로 이 시기에 붕당이 예송 논쟁으로 다투고 있을 때 전국 각지에서는 지진, 역병, 냉해, 수해, 해충때가 연달아 일어나며 민심이 굉장히 흉흉했습니다. 때문에 이 당시 조선 인구 10분의 1이 사망하며 먹을 식량이 없어 사람들까지 잡아먹었는데 이 시기가 바로 경신년에 일어난 대기근이라 하여 경신대기근이라 부르게 됩니다. 아무튼 갑인예송에서 패한 서인 일부가 축출되고 남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되던 찰나 현종이 병으로 급사하면서 13살의 숙종이 조선 19대 임금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인의 송시열, 숙종의 치세가 시작되던 초기에는 이 송시열을 복권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또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